자, 2024년 12월 17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17시 0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튼 풋볼 화요일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채팅창에도 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기점으로 K리그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도 좀 그 위쪽에 바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 앞에 이제 심재국 PD가 있는데 또 인천 훌리건이기도 해서 임시 대표이사가 뭔가 협상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신임 대표이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하. 그건 이제 구단주가 픽을 했다.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오피셜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이제 그 표정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암담하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그 시민구단이 뭐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일이긴 한데. 가장 그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벌어지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어쨌든 K리그 2로 들어가서 내려와서 여기를 또 이제 잘 꾸려간다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많은 이제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두현 감독이 이제 아웃이 오피셜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전북현대가 어떤 감독을 픽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각지에서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들은 게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광주가 이번 비시즌 기간이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건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구단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선수 보강 혹은 기존 선수의 잔류까지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굳이 따진다면 지금의 광주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시기만 놓고 봐도 이정효 감독이 그런 구단의 상황에 조금 실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들도 팬들은 이미 좀 알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전북이 아예 감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상황에서 충분히 이정효 감독에게 전북도 달려들 만한, 뭐 수요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 뭐 최강희 감독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종환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종환은 또 전북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아무래도 지금 K리그에서 가장 핫한 감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정효가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그럼 우리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왔을 때 뭔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원일이 형은 좀 어떤 느낌? 이거 무조건 시너지 나서 대박 갈 것이다, 아니면 이런 우려점이 좀 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캐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두현 감독이 내년 시즌을 같이 간다면 미쳐야 된다고 했어요. 미쳐야 된다. 네. 그냥 지금 상태로는 전북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없다. 반 살짝 미쳐야지. 잘 미쳐라. 선수단 장악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럼 무슨 근데 이제 문구 같네요. 미쳐라. 네. 미쳐라. TTL. 약간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미쳤다. 그렇지. 우리 미쳤어. 근데 만약에 이게 젊음이다. 막 플러스 던지고 막 이런 느낌 아니야? 제가 볼 땐 본인이 생각했던 그 감독이 이럴 것이다라고 감독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지, 김두현 감독은. 근데 이제 경질이 됐고 이제 진짜 미친 사람이 옵니다.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왜냐하면 좋은 쪽에 광기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긍정적인 광기가 있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시너지는 충분히 난다. 날 것이다. 네. 미친 사람끼리 대결을 선수단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고 감독도 미쳤으니 이거는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 네. 형도 비슷한 견해인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말고 아주 이전에 이정효 같은 어떤 감독이 스타 선수단을 만났을 때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이다라기보다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형이 이제 어떻게 좀 보는지. 저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지금 이정효 감독이 가는 게 제일 적당한 타이밍. 지금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스타 선수들이라고서 어깨지기 힘들어갈 전북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상황이 아니지. 네, 지금 상황은 아니죠. 네. 네, 그 강등당할 뻔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과연 이 스타 선수들이 뭘 했나? 그동안 이 전북에서. 그럼 팬들의 지지도 이제 얻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그냥 감독한테 소리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삐댄다거나 옮기다거나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큰 팀을 맡아보지 않았는데 실력이 있는 감독이 가는 걸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 오히려 적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자지영이랑 얘기했을 때 윤정환 감독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게 걱정되는 것은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독이 똑 갔을 때 감독만이죠. 과연 강원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정효 감독도 그때 우리가 또 인터뷰도 갔다 왔지만 어떤 분석 코치라거나 팀이 있잖아요. 그게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정효의 힘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렇죠. 어쨌든 사단의 힘이 최근 현대축구에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정효 감독이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적어도 현장에서의 이야기나 미디어에 노출됐던 그간의 영상들을 쭉 보면 이정효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사단의 영향력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이정효 감독 자체의 파워가 워낙에 상당하기에 크게 우려점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처음에 그 이정효 감독 얘기 나왔을 때 스타 선수들을 과연 잘 다룰 수 있느냐 그쵸. 그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지금만큼 이정효 감독이 유명했던 때는 아니에요. 아하. K리그2에서 1으로 막 올라오고 초반에 돌풍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리그를 우리는 물론이지만 리그 자체를 좀 이렇게 팍 빠져서 보시는 분들은 이정효 감독 좋은 지도자 이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지금만큼 정효볼이 모든 축구 팬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스타 선수를 다룰 줄 아는 감독이냐라는 의문에 이제는 답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정효 감독의 파워가 정말 세졌습니다. 더 훨씬 더 세졌다. 훨씬 더 파급력이 세졌고 그 이정효라는 말 자체, 이정효 감독의 한마디 말에 엄청난 힘이 이제 실리게 됐어요. 그만큼 스타 감독으로서 이제 확실히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의 이정효 감독의 레벨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그 자체로 충분히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정효가 스타 감독이다. 아하. 저는 오히려 선수들이 충분히 이정효 감독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이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효 감독이 설사 이제 돌아온 시즌에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이상만 가도 이정효 1년 차. 야, 강등당할 뻔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변화되는 거지. 이러면서 시간 줘. 나오도 돼요. 사실. 근데 우승 경쟁까지 하면 베스트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정효 감독의 이제 스타일이 아까 사단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단을 다 옮겨가가지고 이정효 감독 입장이야. 가설입니다. 그냥 히드풋볼 스타일. 예를 들어. 추맨 스타일입니다. 네, 추 스타일. 예를 들어. 나 코치하고 잘 맞았는데 코치 안 갖고 오면 약간 좀 내 능력 잘 못 보여주는데 라고 하면서 사단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같이 뭉탱이로. 네, 그리고 막 그 둘이 관계가 되게 끈끈해. 형님, 같이 가가지고 광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광주 진짜 잘 만들었어. 그런 것도 있으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타트 다 같이 잘했어. 같이 했어. 이브리그에 수교시키고. 근데 얘하고 옛날에는 좀 좋았는데 코치 좀 떨어지는데. 근데 옛날에 좀 또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 수석 코치 계속 둬야 되는데. 얘 둬야 되는데 좀 그렇다. 근데 해도 지금 그냥 좀 잘 나가니까. 라고 했는데 전북에서 잘 땡겼어. 근데 감독만 오래. 그리고 코치는 우리 쪽 해가지고 다르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잘 됐다. 여러분 이거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입니다. 내 스타일. 없는 얘기예요. 내 스타일. 그냥 가설. 혹시 소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별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네네. 라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주원 형 예시로 자주 드는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형의 연애 얘기에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 형이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괜찮은데 형이 갑자기 막 명성이랑 돈이 이빨이 올라갔어. 딱 그랬는데 이러고 있다가 막 소개팅 자리랑 이런 자리 막 오고 갔는데 그 여자가 오히려 갑자기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럼 속으로 안 돼 하지 마.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지. 가설이 그런 거지. 가설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하는 얘기 이제 사단이 가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왜 하니까. 이 얘기를 하냐면 사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무조건 그런 팀이 이루어지면 좋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수도 있으니까. 네, 있어요. 그 관계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애매한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광주가 그렇다라기보다 그런 썰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제 그 캐치에서 얘기했지만 코치가 야망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코치가 야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내가 언제까지 자기 밑에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중에 이게 또 역시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렇다는 게 아니야. 감독이 하고 싶은 코칭 스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거는 있는 모른다. 거니까 이건 상상의 나래다. 꼭 사단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사단이 꼭 와야 돼 이런 거는 아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그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전북 코치님을 수석 코치님을 보면 그냥 눈빛에서 충성심이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오든? 아니 그 지금 현재 광주. 지금 현재 광주. 네, 예. 현재 광주 수석 아하, 코치님을 아하. 이종효 감독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은 네네. 충성심이 느껴지고 이 본인이 나갔을 때랑 들어왔을 때 이 조합. 맞아. 그리고 일단 이 수석 코치가 이 뭐야 파일 이렇게 맞아, 들고 다녀. 예, 들고 다니면서 이 조합은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간다. 그 코치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코치님 그 파일 때문에 멀리서 보잖아? 일수 가방 같아, 그거. 약간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파일을. 약간 이렇게 들고 계셔가지고, 검은색 거. 그거 보면, 무슨, 약간 어떨 때 폼은 일수 가방 폼이다. 막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러니까- 이정규 수석 코치. 네네. 맞죠.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요즘에는 특히나 이종효 감독처럼 여러 가지 팀이 묶여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그 사단이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주원 형이 이런 것을 왜 얘기했냐면 찢어진다고 해서 이종효 감독이 성과를 꼭 못 내리란 보장은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밌게 이제 포장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형철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정효 감독은 개인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없이 적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확실히 이정효 감독이 진짜 그야말로 스타 감독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느 팀으로 가든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된 건 확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전북에 간다면 그냥 제 3자로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건 사실 전북이야말로 시스템이 필요한 팀이에요. 전북 현대는 누가 뭐래도 리그에서 정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팀이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과연 이 팀이 시스템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경기 보는 내내 그런 걸 찾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종효 감독은 우리나라의 모든 팀들 중에서 모든 지도자 중에서 가장 공간 활용을 세련되면서도 확실하게 해내는 분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상대 팀의 팬이라면 전북에 이종효 감독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우려심이 생기겠지만 K리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전북 팬분들에게는 이종효 감독은 팬분들이 가장 바라는 프로필의 감독임에 분명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역시 그 환자지의 이야기였었는데 어쨌든 전북과 이 울산이 울산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북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투여되는 돈이나 그들이 최근에 우승했던 어떤 그 트로피들을 생각해 보면 리그를 선도해 왔던 팀들이죠. 근데 이 팀들이 저는 좋고 세련된 축구를 하면 그 리그가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우승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축구를 해. 라면 최고잖아.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종효 감독이 그게 전북이든 울산이든 어느 팀이든 간에 우승권에 있는 팀을 지도하면서 좋은 축구를 내서 성과까지 낸다 그러면 그것만한 어떤 좋은 그림은 없지 않나.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팀 팬들은 전북이 이정효까지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이제 보는 맛이 있는 전북의 축구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여튼 확실히 이게 이정효 감독이 핫한 사람이긴 합니다.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K리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만 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딱 전북으로 가. 그러면 이정효에게 가장 사랑받을 만한 지금 현 전북 선수 누구 있을까요? 김준홍. 왜요? 아니 왜? 아니, 생각하지 않은 선수가 나왔어요. 네. 김준홍. 김준홍. 예. 네. 김준홍. 어머. 다른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예. 네. 그렇습니다. 김준홍. 네. 원일이 형은요? 이적하는구나 김준홍은. 존나 전설이다. 얘기가 좀 있죠. 네네네. 기사가 나죠, 기사가. 저는 티아고. 티아고? 네. 오. 티하고? 네. 아니 허율 이건희 하다가 이제 티아고 하면 티하고인데 지금 티하고 전북에서 허율만큼 골 못 넣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저는 허율 선수에게 좀 잘못됐는구나. 저는- 그러면 이제 그 골 개수 티하고 외국인 선수인데 국내 선수보다 못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 살린다. 정말 좋은 선수라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정효 축구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티아고 같은 티아고. 스타일. 네. 티아고의 원톱. 네. 형철이는? 김진규. 김진규. 미드필더 김진규. 네, 딱 이정효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미드필더에서 딱 중용할 수 있는 아하. 코어 한 명이 필요한데 김진규 선수가 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저는 김진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북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빠져나가고 전북이 어떤 다시 한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별개로 광주 FC는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주도 남길이 빠져나갔을 때 광주 되나? 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광주가 또 올라왔거든요. 묘하게 또 그렇게 됐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당연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정백이 나죠. 네. 저는 광주가 만약에 이정효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그 수석 코치님이 남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 어떤 철학이 그래도 좀 유지가 철학이 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단이 싹 나간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정효 감독의 거취가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리그 팬들이나 한국 축구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전북이 올해 안 좋았다? 그 다음에 감독이 공석이다? 이정효가 핫하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아마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정효 감독 얘기가 지금처럼 어제는 또 짙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하루 사이에 되게 세게 나갔잖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단장이 전북에서 뭔가 감독을 영입해야 되는 책임자라면 어떻게든 내려온다. 진짜 저는 만약에 그냥 나의 어떤 그 앞으로의 커리어를 걸고 데리고 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효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요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주원이 형이 한때 사랑했었던 폴 포그바. 네. 폴 포그바는 그 아쉬운 재능을 뒤로하고 이제 약물 이슈로 이제는 탑 리그에서 보기는 좀 어려워진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신무형이 신무형이 도핑이 걸렸다. 아직 목청껏 미우를 외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명확히 걸렸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왔죠. 이게 사실 정확한 소스인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냥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셜로 이게 땅땅땅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 드리기는 쉽지 않긴 한데 뭔가 소식통 이게 아무래도 첼시 쪽 구단 소식을 다루는 무드리 선수가 또 첼시 소속이라서 이 정보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온 이야기는 도핑 검사에서 일단 양성 반응을 보였다. A 샘플에서 뭐 금지 약물 성분이 발견이 됐고 발견된 시점이 10월 말로 추정이 된다. B 샘플의 결과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이 과정을 모르지만 B 샘플을 봐야 될 텐데 이게 며칠 안에 개봉이 될 예정이다. 그 B 샘플의 결과에 따라서 오피셜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무드릭이 짧게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M자의 형태로 봤을 때 탈모약이 아니냐. 근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발모제가 이제 문제가 네, 발모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그 강수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아니냐. 자, 2번째. 무드릭이 아니라 앞으로 뽕드릭이다. 3번째. 약을 하고도 그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된 약이냐.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별개로 뭐 이거는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건 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원일이 형이 이제 선수 시절에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유혹은 없었어요. 전혀 이거 없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기 무조건이다.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이 직구로 해서 이렇게 좋다고 해서 막 프로틴인가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게 그 중에 뭐가 어떤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네네네 성분들.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꺼리기는 했었죠. 엄청 조심했어요. 이게 교육이 매년 계속되고 분기마다 이 금지 약물이 안 된다. 도핑에 대해서 안 된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수들은 형 때는 어땠나요? 전혀 없었고요. 아예. 네,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보약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프로 선수들 마찬가지고 당시에 했으면 걸릴 선수들도 저 몇 명 있었다고 봐요. 아, 그래? 약물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무지에서. 그냥 몰라서. 네, 무지에서. 좋은 거 그냥 먹고 막 이러다가. 막 보약 먹고 뭐 먹고 야 이거 먹으면 좋대. 운동선수들 어르신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챙겨주겠어. 걸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무지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스포츠 다큐 많이 보잖아요. 형 많이 보잖아.
선수 한 명으로 해가지고 선수 개인이 그런 어떤 그 약물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개인도 걸리잖아요. 그치. 걸릴 수 있고 무지하잖아. 선수는 운동하기 바쁜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막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 힘들지. 네,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아니면은 뭐 누군가 있겠죠. 그 관리하는 사람, 그치.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그 뭐 의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디자인하는 사람, 약물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 약물 브로커랑 코디네이터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선수 개인이 다이렉트로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 동남아 그 모 팀이 예. 경기가 끝나면 항상 닌게를 맞춘대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동남아 모팀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단체로 하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그 근데 약물이라면 동남아에서 엄청 빅 클럽이었고 근데 닌게를 맞을 수는 있어요. 저희도 회복하면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10얼마짜리 이런 거 맞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몸이 안 좋으면. 뭐 약간 뭐 예. 감기 걸리면 수액 맞는 거 많이 예.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 다 맞추고 뭐 이래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알 수 없지.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이적형 선수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돌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에 그나마 약물 이슈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덜 나온 게 축구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MLB를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약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대단한 선수들이 다 약물이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축구가 진짜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핑의 어떤 이런 게 좀 뭔가 약간 다른 스포츠랑 다른지 그런 게 항상 좀 궁금했어요. 왜 다들 있는데 축구는 잘 안 나왔을까? 도핑하는 거는 거의 똑같았고 그 어떤 네. 이 프로세스는 똑같을 텐데. 그 네. 방지위원회가 아예 그냥 어. 다 스포츠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이제 뭐 사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걸리는 게 네네네. 좀 더 크고 축구는 이제 뭐 다른 스포츠랑 똑같은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보제가 있죠. 이 약을 많이 먹는 마라도나? 아니 약을 많이 먹는 친구. 그 조찬호 같은 친구는 한 20까지 먹으니까 보약이랑 이런 것까지 먹으니까 얘를 도핑을 딱 때려. 그럼 얘가 먹는 건 안 걸리면 얘가 먹는 건 아,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제 테스트구나, 조찬호 선수가. 선수들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뭘 먹어요? 예를 들어. 뭐, 백년초. 나는 지금 이상하게 알아들었어. 교보제가 있죠, 조찬호. 그렇게 때려박아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예, 예. 물론 좋은 선수지만, 좋은 선수예요. 예, 프로 선수, 정말, 일단 그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하. 네. 그 선수가 먹었던 거는 이제 많이 먹으니까 뭐 양약 같은 것도 뭐 미국에서 막 직구해서 막 먹고 그런 게 뭐 그러는데 비타민 뭐 이런 건가요? 비타민이랑 뭐 이런 뭐 크레아틴, 아. 뭐 프로틴, 뭐 이런 것들 중에 막 뭐 살짝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찬호가 먹은 거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도핑을 한번 하면 이건 먹어도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 교보제가 있다. 예. 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코디네이터가 이건 안 걸린대. 근데 어떤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면 내 연봉의 일정 이상을 주더라도 먹을 거야? 저는, 속도? 체력 회복? 운동에서? 운동에서. 형이 이제 선수야. 아니, 근데 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떤 그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형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이거보다 속도가 한 0.5배 빨랐으면 경쟁력이 졸라 있는 거 아니야? 뭐 속도 뭐 그런 근육의 어떤 그런 거겠지. 그런 건가, 대부분? 그런 거겠지. 원일이 형은? 왜냐면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좀 그렇게 좋아지는 게 되게 아니잖아.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아마 파워, 회복 이런 순발력 순발력,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지구력, 그런 거.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겨했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다 먹었어요. 찬호가 좋다 그러면 다 먹고 그랬는데 이 초대석에서 광훈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저는 머리를 딱 맞은 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듣고서 네. 내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좀 줄이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채팅창에서 형은 주로 이가탄을 먹으라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형 최근에 PT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보충제는 좀 많이 챙겨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것도 잘 챙겨 먹긴 한데. 이전에 챙겨 먹었을 때는 뭔가 수행 능력에 좀 변화가 있다라거나 그런 게 좀 느껴진 적은 있었나요? 그렇진 않다. 그런 걸 느끼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거의 선수급 바로 밑에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기보다 그래야 그것마저도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헬스를 해요. 헬스를 하면 무게를 쳐. 근데 이 정도 15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한 20kg, 10씩 꽂아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뭐해? 의미 없지, 별로. 네. 몸도 마찬가지야. 막 200kg씩 땡겨야. 그렇게 해야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 먹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무드릭은 별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루머대로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사실이면 4년 정지 징계, 4년 출장 정지 징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최종 결과가 어떤지 이걸 이제 기다려봐야 될 텐데. 뭐 이 소스가 되게 진지한 소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사실 굳이 따지면 우크라이나 쪽의 소식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예. 뭐 체시 쪽에 뭐 팬들도 이제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생소한 소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를 꼭 결론으로 일단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비교적 축구가 실제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약물 때문에 문제됐던 선수가 크지 않은데 저는 폭바는 약간 좀 쇼크였었거든요. 아, 이 정도 레벨 되는 선수가 왜 이런 거를. 근데 만약에 무드릭도 그런다면 무드릭이 뭐 폭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단인 소속이 첼시고 비싼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온 선수인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축구도 역시 약물의 어떤 그거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이게 선수들이 못 먹는 약 중에 하나가 코 관련된 걸 못 먹어요. 그래요? 코에는 다 도핑이 걸려요. 걸리는 게 있구나. 기염약 같은 것도 아니고. 기업약이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걸 거의 못 먹어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기침, 뭐 코 이런 거에 기관지 그래서 이런 거. 감기 걸리면 그 병원 가서 약을 지어도 그 빼달라야 되고. 무조건 네. 빼달라야 되고 제 이름을 치면 여기에 이제 도핑에 걸리는 그런 게서 약 지어줄 때도 이제 운동선수이기 써있구나. 때문에 이제 이거 처방 잘해주세요 이렇게 병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이거 성대약도 문제됐을 때 쓰는 건 다 스테로이드예요. 아마 그게 확장시키는 약간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기가 안 나요. 선수들은 이제 약을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가끔 왜 우리 해외 축구 보다 보면 질병 이슈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약 먹으면 빨리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는데 못 네. 먹으니까 길게 가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거 먹고서 이제 벤치를 땡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우영 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나 뭐 이게 아주 지금 신빙성 있는 소스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K리그 얘기로 와서 이제 곧 동계 전지훈련. 네. 짧은 휴가 이후에 이제 동계 전지훈련으로 가는데 팀들마다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원일이 형이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어떤 스타일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전지훈련지 하면 어디가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디 가죠? 태국, 태국. 일본도 가고, 일본. 터키, 두바이, 튀르키예, 또 두바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옛날 브라질도 한번 갔어요. 브라질. 네. 그다음에 스페인. 스페인. 네. 이건 좀 돈 있는 팀이 가나? 그렇죠. 유럽은 일단은 돈 좀 있는 팀이 네네네.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가는 정도가 거죠? 일반적입니다. 네. 베트남 이런 데는 안 가죠? 베트남, 괌도 있고. 괌도 가고. 네. 생각보다 국내도 많이 가지 않나요? 제주도. 남해. 남해. 전 남해를 후연 때 그때 취재하러 갔었어요. 어느 팀 가서나요? 그때 충남아산이랑 수원 삼성 블루윙즈랑 그때 다 그쪽에 가가지고 인터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원이 좀 덜한 팀이나 땅지에서. 2차 전지훈련. 그때 2차였어요. 해외 갔다가 그다음에 국내에서 한 번 더. 네. 이런 그래서 느낌으로. 국내로. 원일이 형은 어디가 좋은가요? 저는 안탈리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튀르키예. 터키. 네. 어. 근데 이거는 선수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의별 때를 가도 불만이 다 있는 선수가 있고 다 이건 못 맞춰주기 때문에 뭐 터키 간다 그러면 비행기 많이 타가지고 막 거기 나 음식 안 맞아 이러고 싫다는 사람 있고 또 태국 간다 그러면 나 쌀국수 싫어하는데 나 고수 못 먹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막. 불만이 다 선수단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좋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 강팀과 겨뤄볼 수 있는 유럽팀과 겨뤄볼 수 있는 저는 그 기회가 좋았고 축구에 진심인 어떤 그런 캐릭터 계속 가져가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지금 히든 1년 나오면서 예. 제 이름이 들어간 이 코너가 딱 생겼는데 김원일의 2025년 동계 전지훈련지 분석. 제가 주무 출신 동계훈련지를 분석하라고 해가지고 좀 당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튀르키예가 좋은 거는 강팀이랑 붙어볼 수 있는 기회. 예. 그리고 뭐 이런 막
디나모 자그레브, 오. 뭐 샤흐타르 이런 데랑 유럽 팀들이랑. 네, 그런 데랑 한 번씩 붙었었고 그때 뭐 더글라스 코스타 이런 덕호. 그런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선수로서는 네. 또 한번 붙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제일 별로였던 데는 어디요? 저는 태국 방콕. 왜요? 훈련장까지 멀고 막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덥고, 습하고 막 날씨 잔디 막 때문에. 떡잔디고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뭐야 치앙마이 이런 데는 그래도 태국 치고 좀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치앙마이는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네. 네, 운동하기 딱 좋아요. 치앙마이랑 치앙라이랑 다르죠. 치앙마이는 좀 더 위야? 들어왔는데, 네, 근데 전지훈련지 전문이시잖아요. 또 원정대 굉장히, 경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죠, 치앙마이 같은 데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무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원이 형이 주무 경력은 없으나 이제 동남아 전문가로서 네. 이 중에서 내가 단장이나 감독이나 사장이다. 그러면 여기로 추진할 것이다. 어디가 형 입장에서는 좀 제일 훈련지에 적합해 보이나요? 이게 돈이 있다면은 터키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아, 그래요? 터키나 두바이 가는 게 제일 그쪽이 낫죠. 좋구나. 돈이 있으면 좋고 왜냐면 아스날도 두바이로 가거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도 두바이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유럽 국가들의 팀들이 전지훈련을 온단 말이에요. 은근히 가.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거길 가요. 가가지고 자 모이세요. 저희랑 연습 게임 할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연습 게임을 하지 않아요. 저기요! 네. 그래서 이거. 자 두바이를 간다. 그럼 두바이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갈립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전문적이냐. 아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팀과 연이 닿여 있냐. 그래서 언제 포항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랑 연이 있으니까 포항과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면서 딱딱딱딱 연습 게임 잡혀져 있어. 그러면은 좋은 팀하고 하니까 실력이 늘을 제대로 거 아니야. 되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어디서 운동한다. 체육관. 아니면 여기에서 훈련장 우리만 쓰고 딱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실. 가서의 딱 시스템이 딱 돼야 된다. 어딜 가느냐보다 만약 태국을 갔다 갔는데 왜 태국을 가요? 이때 J리그 팀들이 팀 온답니다. 아니면 저 태국에서 유명한 팀 여기서 우리랑 연습 게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운동장 우리만 씁니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뭐 선수들 해가지고 휴식 시간은 골프 여기서 치면 돼요. 예. 네, 뭐 이렇게 하고 수영장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 올 땐 체육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전혀 문제 없죠. 원정 전문가네. 역시 원정남이야. 딱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방콕이 그 감독님들도 좀 매치 코디네이터한테 불만을 터뜨렸던 게 매치를 잡았는데 태국 뭐 어디 2분 팀인가 그랬어요. 근데 버스가 왔는데 그 80년대 버스. 진짜 옛날 버스. 옛날 버스. 구단 사정이 되게 안 좋은 팀이었구나.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가 딱 내렸는데 진짜 내렸는데 이 상대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프로 레벨로 붙기에는 좀 떨어지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매치 코디네이터 와서 뭐냐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 뭐 연습 경기 상대가 사실 막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팀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거칠기까지. 그럼 최악인데? 레벨도 높지 않은데 이거 막 들이밀면 감독님 표정이 이제 막 난리 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걸로 사기치는 애들도 있고. 있겠지. 네, 있어요. 어디든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호텔 여기인데 여기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좋아. 해놓고 돈 빙땅 치고. 그런 게 이런 것도 있고. 네. 저는 안탈리아가 좋았던 거는 그 1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 30까지, 4, 50까지를 부페로. 네, 부페로 그 때렸구나. 선수들 다 이제 같이 먹게끔 돼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저는 잘 맞고. 맞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왜 되냐면 그 호텔이나 그런 데서 잘 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에요, 사실. 연이 돼 있고 그치. 그 호텔에 다양한 팀들이 있어. 그럼 다양한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국가들 선수 있으니까. 그러면 호텔도 좋아. 그렇지. 한 번에 해가지고 돈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런 면에서 금전적인 제약이 없다면 형은 튀르키예가 꽤 괜찮다. 두바이나. 튀르키예 안탈리아가 날씨가 좋아요. 좋아, 안탈리아가? 네, 그래. 안탈리아가 괜찮아. 두바이는 너무너무 좋고. 두바이가 이제 되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따뜻하고. 그렇지. 안 춥지. 많이 안 습하고. 습하면 운동이 잘 안 돼요. 네, 차라리 건조한 게 나아. 이거 건조하다가 해서 바삭바삭 마르면 안 되겠지만. 형 코에 모래알이 때문에 요즘에. 너무 건조하면. 그러니까. 그래. 너무 건조도 안 피나고 막 되지만. 그래요. 두바이 1호는 너무 괜찮죠. 그 정도면 좋다. 저도 그 알자지라를 갔었거든요. 전주련. 그냥 알자지라인데 알자지라라고 할 수 있네. 강조 안 해야 될 때 강조하시는데. 알자지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갔냐면 그 신영민 선수가 알자지라로 이적하면서 전주련비를 뭐 이정규에 뭐 약간 넣었나 봐요. 그래서 알자지라에서 저희 일주일을
그 호텔을 해줬어요. 아. 근데 약간 스탑오버 형태로 가가지고 알자지라 갔다 안탈리아를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도 저희가 생각 안 한 거예요. 돌아오는 건 직항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안탈리아에서 경유로 8시간을 또 여기 왔다가 또 여기서 또 한국으로 또 10시간을 날아오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요즘에는 일본은 잘 안 가나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화산재 막 이런 거랑 그런 뭐 것 때문에 바람 그런가? 많이 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본이 막상 가면은 이제 어쨌든 일본도 가려면 저기 뭐야 오키나와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가고시마. 예, 미야자키 저는 가고시마. 신일 예. 때 미야자키 갔다 미야자키 왔어요. 가요. 밑으로 네. 가야 되잖아요. 어. 따뜻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잘못 걸리면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에 그런 것 때문에. 바람에 비바람 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태국, 전북은 방콕으로 간다고 합니다. 포항은 후아힌? 여기 어디요? 후아힌? 일로 간다고 하고요. 여기 그러니까 전북도 후아힌을 간다고. 간 다음에 방콕도 있고. 네. 안양이 촌부리. 여기 이제 좀 익숙한 데죠. 대전 방콕, 대구가 치앙마이 치앙라이, 광주는 코사무이인데 여기가 신혼여행지래요. 그래서 여기는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FC가 파타야랑 방콕.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이 서울이 가는데 하노이를 갔다가 그 다음에 가고시마로 간다고 하고요. 김천이 파티엣이라는 데를 가는데 호치민에서 한 180km 떨어진 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울산이 두바이를 가니까 울산이 지금 확실히 또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는 거고 강원이 안탈리아를 가네요. 여기 시도민 구단인데 또 안탈리아를 갑니다. 제주는 제주에 있다가 이제 가고시마로 간다 그러는데 그럼 보통 이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갔을 때. 전운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하고 한탕 뛰고 죽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기절. 기절했다가 네. 3시나 4시쯤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한 번 또 운동을 하고. 두탕.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보통이면 이제 휴식기 한 달 정도를 푹 쉬다 오기 때문에 근육통에 시달리는. 그래서 선수들 여기 뒷근육을 이렇게 만지면 이 근육통 때문에 앞통 그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예. 아니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운동에 완전 매진을 하면 약간 쉰다의 개념은 거의 없겠네요. 뭐 저녁에는 좀 쉴 수 있나요? 저녁에도 사실 그때는 개인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경쟁이 시작되는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때 굉장히 좀 치열하네. 아니,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운 때가. 전지훈련이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좀 선수들도 뭐 많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아하. 계속 똑같은 장면 보면서 계속 2주 동안 박혀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네. 좀 지리하겠네. 네. 지리하고 또 선수들이 결정되지 않은 게 또 있죠. 연봉이 결정되지 않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하. 뭐 계약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뭐 내가 1년이 남았고 뭐 연장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놓고 봐야지 전지훈련을 그치. 해서 훈련에는 또 매진하고 또 계약은 계약 문제로 에이전트한테 맡겨야 되는데 예.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해버리면 전지훈련 때부터 좀 틀어지고 자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팀들이 제일 분위기가 좋을 때긴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선수 개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개막전에는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 나거든. 그 지금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원정대 했을 때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주원이 형이랑 환희 형이 많이 갔어. 아니면 이제 환희 형이 좀 스케줄이 안 맞으면 이제 성주랑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원이 형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도 많이 썼어요. 전뽕의 최훈. 거기 가면 와, 씨야 여기 우승하겠다. 그런 그 분위기가 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좋아서.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감에 차 있어. 완전 다. 작년에 못했던 거 이거 알았대? 이제 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수하고 이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거기서 에이 뭐 알긴 뭘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생각도 안 들고 눈빛 초롱초롱해. 아니 뛰는 걸 보고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잘 뛰어? 아니 그거 뭐 연습 경기하고 하는 거니까 뭐 알겠어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그래서 가지고 그 보안에 그때는 그게 좀 부족했는데 제가 시즌 막판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잘 보완해서 이번 시즌 하겠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뭐 개막하면 3연패.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 모든 사람이 계획은 있어요. 처맞기 전까지. 그렇지. 다 있어요. 그건 맞아요. 딱 그런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저도 전지훈련 때
전주련이 제주에서 그 원정대 오셨을 때 그래. 인터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찝어주면 내가 뭔가 이 팀의 주축 선수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띡띡띡띡 해서 그럼 형이 그때 환희 형이랑 인터뷰 그 할 사람을 픽했을 때 그렇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그냥 말하기 편한 사람? 아니면 이슈가 되는 사람. 이슈가 또 주요 선수, 뭐 주장, 뭐 이런 선수들. 원일이 형은 그때 주요 선수. 주요 선수로 오. 했죠. 네, 포항에서 또 이적을 했고, 네. 네, 그 많은 사람이 그 당시 K리그 팬들은 알고 그치. 있는 선수였으니까. 어떤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진짜 1도 안 납니다.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알았어. 저랑 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 이거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맞아. 그래 이거 메고 이렇게 메고 와서 코드 했어. 어디 굳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었는데 무슨 좁은데? 약간 병원 이런 상담하는 것 같은 데서 아마 울릴까봐 좀 뺐겠지. 그 방 있는 그렇지. 데서 방음이 들어가서 특대야 되니까.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또 했었던 그 녹음 그럼 무슨 얘기 했는지 그때 원일이 형 기억나요? 기억은 안 나요. 나 그때 몇 명 인터뷰했는데 기억도 안 나. 엄청 많이 하시겠어요. 그때 순영이도 했었고 저가 했었고 권순영. 권순영 선수 하고 와서 형이 원래도 권순영 선수를 좋아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잘생기고 치열도 고르다고. 네, 맞아요. 치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매너 있고. 네, 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딱 인터뷰 매체가 가고 그러면 좋은가요? 좋죠. 근데 뭐 싫어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좀 방해된다. 뭐 피곤한데 쉬는데 막 인터뷰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는 거 다. 근데 대부분 전주련지 가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전주련지 바로 가는 것보다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심심한데 좋죠. 재밌어요. 좀 항상 너무 일상이 똑같은데 그날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전주련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 그래야. 그리고 긍정적인 아까 말한 긍정적인 마음. 그런 얘기를 일단 듣는 게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8월 휴식기에 한다고 쳐봐. 근데 막 팀 막 중하위권 쳐져 있어. 얘기 못해. 그럼 못해. 근데 이제 다 스타트야. 다 신선해. 그리고 말할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시간 넉넉해.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시즌 중에 구단 가서 했어. 빨리 퇴근하고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 빨리 좀 끝내고 싶잖아. 그치. 근데 거기도 어차피 박혀 있어야 돼. 할 게 없어.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재밌고 이런 분위기가 나죠. 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일반적으로 좋은 데를 가니까. 네. 그럼 전운지에서 원일이 형이 봤던 선수 중에 좀 특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특이 행동.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환희 형이 써놓은 대본에는 플스를 가져온다. 충분히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플스는 당연히 있고요.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먹을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해외를 가니까 진짜 태국 가면 향 못 먹는 애들은 못 먹어요. 향신료 못 먹는 사람들. 향신료 못 먹는 애들 못 먹기 때문에 미리 이 택배로 그 호텔로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냄비랑 그 전기포트 해가지고 뭐 주로 드세요? 그 라면이랑 햇반 그런 거 땡길 수밖에 없지. 그치. 아무래도. 김치랑 딱 실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형님들한테 딱 준비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러면 맞아. 식당 와가지고 야 역시 그래서 인정받고 잘했다. 그걸로 제가 좀 자리매김하고. 자리매김 형들이 좋아했어요. 아니 이게 저야 여행으로 가니까 다른 거 먹는다지만 운동선수의 몸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그 여행을 간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래 이건 그렇지도 않잖아. 진짜 또 그다음 거기서 먹어야지. 리조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예. 진짜 매 그 로테이션 예, 똑같아. 내가 그래서 운동선수면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뭐 완전 얘기가 다르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도 전주훈련지에서 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 그거 기억난다. 그 야구 얘기지만 그 삼손 그 머리 긴 이상훈? LG 이상훈. 이상훈도 한번 전주훈련지 가는데 기타 들고 간다고. 그 당시에 되게 뭐라고 했잖아. 그랬었어? 그랬었어.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라고. 거기서 기타 뭐해? 치고 자기가 이제 그거 하면 더 좋은 거지. 얼마나 낭만 있어요. 동료들 그래. 앉혀가지고 이렇게 나 캠프파이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뭐 술 때리고 무슨 딴짓을 해고 그냥 기타 좀 치겠다는데 그렇게 좀 빡빡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분위기가 달랐어. 기타 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옛날에 또 어찌 보면 막 플스 갖고 간다고 그러면 야 그 사람이 무슨 오라가려고 그래. 옛날이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 게 근데 사실 그런 걸 다 안 걸리게끔 했었던 거죠. 몰래 가져가. 라면 같은 것도 이제 걸리면 이제 안 되니까. 좀 식단이 안 좋다. 네. 근데 뭐 라면이나 이 정도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다 사실.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좀 자유롭게 해야 돼. 운동만 더 집중하고 하면 되고 너무 빡빡할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이 30명 넘어가고 하면 규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치. 어느 정도 규율이 좀 빡빡할 수도 있으나 좀 풀어줄 때는 또 풀어주고 전지훈련제 가면 지겹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거든 사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전지훈련제 따라다니고 하면 저는 재밌긴 했었는데 네. 어디가 좋았어요? 전 치앙마이가 좋았어요. 치앙마이. 네. 날씨가 미쳤어요. 치앙마이 좋아. 날씨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땀이 1g도 안 나. 상쾌함 그 자체야. 아침 일어났을 때. 그 적당해. 이거는 사람의 몸에 맞춰놓은 온도다. 원래 자연인데. 더 더운 나라 아니야? 근데 치앙- 거기가 그 시대에 위니까. 방콕보다 훨씬 위야. 그러면 좋고. 훨씬 위에요. 방콕보다. 네. 오늘 이번에 치앙마이가 누구였죠? 어느 팀이었지? 대구. 대구. 네. 한번 근데 가나요? 당시에 치앙마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세 팀이 네 팀 몰려 그래, 있었어. 보통 그런데 우리가 간 김에 쭉 가야지. 아니 그때는 되게 제한된 예산으로 그걸 했을 때였으니까. 이번에는 근데 2차 전지훈련지 가는 게 낫지. 국내로 1차까지 간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저도 그런 체력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 왔을 때 뭐 한번 제주나. 이제 일주일 동안 쭉 한번 돈다거나 두세 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얘기인데 DSL텍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로 분석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맨시티는 지금 뭐 유례 없는 완전히 부진을 겪고 있고 어떤 팀들도 쭉 연달아 쫙 이어나간다기보다 들쑥날쑥. 이 팀한테 줬는데 이 팀한테는 이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재정적인 이유, 그 다음에 감독들의 상향 평준화, 잦은 부상 요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형철이가 보면 제일 좀 들쭉날쭉한 팀이 어딘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토트넘 허스퍼입니다. 토트넘. 네, 왜냐면 그 투어 가신 동안에 갑작스럽게 이기던 흐름이 뚝 끊기고 맨시티 이긴 다음에 너무 안 좋았죠? 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 얼마 전 스토튼전 또 대승하고. 5대0에 대승을 하고 토트넘 볼 때마다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요. 어느 팀은 잡는데 또 어떤 팀은 강팀이고 뭐 순위 낮은 팀이고 할 게 없이 네. 잡다가도 다음 경기 되면 연승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흐름이 뚝 끊겨요. 그러다가 또 의외의 맨시티를 잡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돼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패배를 당한 경기도 뭐 이스위치 타운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너무 예상 못한 패배들이잖아요. 그 시즌의 첫 승을 다 토트넘이 선물해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들쭉날쭉한 지표가 아무래도 기대치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토트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원일이 형이 봤을 때 팀이 좀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그렇게 들쭉날쭉했을 때 보통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그냥 팀이 모자랄 때라거나 아니면 상대가 너무 잘할 때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안 좋은 거는 여러 개 다 터지죠 이제. 한꺼번에. 네, 코칭 스태프도 깨지고 이제 뭐 선수들도 좀 안 이제 좋고. 뭐 기용하는 것도 이제 불만이 터지게끔 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좀 계속 좀 안 좋은 거는 여러 방면에서 터진다.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도 네. 경기력도 안 좋고 뭐 부상자도 운도 많고, 잘 운도 안 안 따라주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팀은 뭔가 이 어떠한 변화나 아니면 뭔가 뭔가 되지 않으면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신강훈 선수랑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따를 아아로 바꾸고 아아를 따로까지 바꾸는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형 그 맨더비 봤잖아요. 뭐 우리 후토크도 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맨시티는 이 부진의 흐름을 좀 깰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형이 봤을 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그냥 하나의 분위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수들이 그냥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네. 멘탈이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사실 잘 못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이 컨디션이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승리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이런 패배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1대9 경기가 없어졌어요. 사실 보통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 그러니까 빅4 그다음에 그 밑에 팀들은 다 1대9 내지 2대8 경기였어요. 이전에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그랬죠. 근데 요즘은 7대3 정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비빌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30%는 어떻게 될지 몰라. 7대3, 6대4 뭐 이런 경기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6대3 아예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1대9, 2대8 경기가 돼야 되는데 그 강팀들조차도 그렇게 되려면 좋은 컨디션 쓸 때 그렇게 붙어야 되는데 7대3 경기라도 좋은 컨디션 붙어야 되는데 이 강팀들이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죠. 옛날보다 또 많은 경기를 소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도 많고. 그리고
그 약체 팀들도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팀들도 몇몇 선수들은 비싼 선수들을 이제 피해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단 그치, 말이에요. 사지.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없어요, 피해는. 난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옛날에는 감독 하나의 그 능력, 선수, 스타플의 몇몇의 능력에 의존했더라면 이제 감독들도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코치들의 능력도 중요하게 됐고 뭐 세피스 코치라거나 사실 선출뿐만 아니라 비선출들, 그러니까 선출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직원들, 코칭 스태프들도 많이 영입해서 팀 어떤 그 퀄리티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는 변수들도 많아졌다. 예,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리그의 흐름이 제3자 혹은 어떤 그 정해진 팀을 응원하지 않는 팬들 입장에서는 재미겠죠? 재미죠. 아무래도 기존의 빅4 시대가 사실 대부분의 또 저도 공고이 그렇지만 있었잖아요. 공고이 있었던 그때도 매력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요즘 시즌들은 의외의 팀들이 선전을 해서 승격팀이 돌풍을 일으켰던 시즌들도 제법 됐었고 올 시즌만 해도 사실 2시즌 동안 부진했던 첼시가 네. 지금 엄청난 연승과 함께 선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새로운 어떤 경쟁 구도들이 펼쳐져서 굉장히 또 반갑더라고요. 리버풀과 첼시가 1, 2위 자리 두고 다툰 게 얼마만인지 이런 것도 너무 반갑고 또 맨시티, 아스날이 지난 시즌보다 아스날도 조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맨시티는 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팀들이 또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그냥 밑 팀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리그 전체적으로 더 이상 만만히 보일 팀이 별로 없다. 물론 그 중에서도 만만히 보일 팀들이 순위권 낮은 팀들은 일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 더 영입되고 더 보강이 되면서 레벨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쟁력이 더 갖춰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흐름이 이어진 거라고 봤거든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 프리미어리그는 이런 국면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다른 리그들보다도 더. 그 일반적으로 연승을 예를 들어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그 팀 입장에서. 근데 일정이 되게 빡빡해. 빡빡하면 그 원일이 형은 이제 실제로 선수단들이랑 같이 이걸 많이 해봤고 형도 이렇게 많이 봐왔으니까 감독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안 바꾸려는 성향이 좀 강하죠. 계속 이 연승이 되고 있으면 그 베스트 11을. 팬티도 안 바꿀 거예요. 팬티도 안 바꾼다. 예전에 형님들 중계하실 때 광주 박진석 감독님이 외투 그대로 입고 연습 그 기간 동안에 더운데 자켓 계속 입고 그랬죠. 계속 입고 코트 입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일정이 그렇게 막 그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로테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땐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 한두 자리만 최소한만. 최소한 한두 자리 하고 이 바꾸는 친구들도 미리 다 이 준비시켜 놓고 좋을 때는 다 미리 얘기해 놓고 이 빠지는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연승은 무조건 분위기를 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최소한으로 한다. 진짜 부상당하지 않는 이상. 형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막 진짜 일주일에 2-3경기씩 하고 막 정신 없으면 또 감독 입장에서는 관리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되게 기계적인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그 분위기를 좀 잘 봐야죠, 사실. 이게 막 건드려서 되는 것도 있고, 안 건드려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네. 왜 연승이라고 그대로 쭉 이어가다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로테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테 돌렸다가 패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로테로 들어온 선수가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또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도 또 한 3개월 기다려야 돼. 네. 로테로 이제 승점 드랍했던 너무 잦은 로테가 문제가 됐던 베니테즈. 베니테즈 생각이 나네요. 몇 경기 연속 단 한 자리도 똑같은 게 없이 막 다 바꿨었잖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응곡이 전방에 나와요. 네. 그런 날은 저도 그냥 믿음의 숙면을 했거든요. 이날은 걸려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무승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는 경쟁 구도가 어느 리그도 빡센 건 맞는데 왜냐면 요즘 그 상위권들 보면 승점 차가 진짜 얼마 없어요. 그거는 뭐 세리아도 그렇고 라리가도 마찬가지인데 프리미어리그가 아래 팀들이 돈이 많은 게 골 때리는 것 같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더 뛰어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팀들이 많으니까 계속 뒷방을 때려. 그리고 참 분석이 잘 돼요. 그쵸. 좋은 감독들과 좋은 스태프가 네, 있어요. 분석이 잘 돼요. 네, 그냥 막 별로 없어요. 그냥 막 그 되는 경우가. 네. 근데 이게 또 더 재밌는 건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닌 다른 리그들도 좀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세리아도 빡빡하고 그리고 나폴리가 또 가세하면서 선두 경쟁 재밌죠. 라리가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갑자기 좀 어려움을 겪는데 레알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아틀레티코가 선전하면서 그치. 엎치락 뒤치락 하죠. 분데스리가도 지금 어느덧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 다 쫓아왔어요.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좀 선수들이 점차 부품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선수면 유닛처럼 바꿔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유닛을 잘 돌릴 수 있는 감독이 더 중요하고 선수들은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성이 중시되는 지금 약간 축구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 되게 개성 있는 선수들이 그 리그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때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감독이 이렇게 전술을 짰는데 그 전술에 적합한 선수. 예를 들어 왼쪽에 빠르고 안 지치는 선수가 필요해. 그럼 그거. 너 마음에 너 게임 플레이 나와. 그냥 그런 선수. 그러다 보니까 좀 뭘 개성한 선수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부품의 숫자. 그렇지. 하나가 빠졌을 때 두 개, 세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세 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퀄리티건 상관없어요. 일단 네. 끼워 넣기만 하면 그 팀이 굴러간다는 걸 요즘에는 보여주지 않나. 근데 그 부품 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 네.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게 이건 틀렸어라기보다는 경향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맞아. 요즘 유소년 레벨에서도 그 경기장을 가보면 네. 비슷비슷한 그 스타일을 확 뭔가 예전처럼 막 얘 진짜 천재다 이런 선수는 좀 드물고 그냥 다 어느 정도 잘 차고 네. 다 비슷비슷하게 차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스 팀에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스쿼드가 두터운 첼시가 지금 이번 시즌에 승승장구하고 있죠. 좋은 모델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든 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이 수요일인가요? 네. 네. 내일 수요일도 또 히든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